반갑습니다. 오순호입니다. 대팔 인도기행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기원정사의 순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의 유적 분포도로 보면 지난 시간까지는 현재의 동문으로 들어가 남쪽으로 가면서 아난다의 보리수가 있는 곳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난다의 보리수 바로 동쪽에 있는 탑을 찾아보고 그 서쪽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찾아보며 현재의 남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난다 보리수 주위에 여러 장엄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에 보이는 여러 가지는 모두 장엄의 모습입니다. 탑은 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리수의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이 탑이 아난다의 보리수 바로 동쪽에 있는 탑입니다. 이것이 아난다의 보리수이고 이것이 탑입니다. 그러기에 이 탑은 옛 모습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보리수의 곁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 직사각형으로 두 개의 탑이 나란히 하나의 탑을 이루고 있어 이중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금과 잿더미가 발견되어 재련소가 있던 곳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기원정사의 건립에 대해 그 인연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수다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데트리 태자에게 이 원림을 사고자 했을 때 금을 재련하였던 장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선 이런 가정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옛 모습은 알 수 없어도 직사각형으로 된 두 개의 탑이 하나로 연결되어 독특한 모습이어서 그런지 기원정사를 찾는 사람들의 걸음을 잠시라도 멈추게 합니다. 아난다의 보리수에서 서쪽으로 맞은편에는 18번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8번 유적인데 탑입니다. 이 탑은 1세기 구산왕조 때 건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서는 사리암이 발견되었는데 사리와 더불어 염주, 보석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단타 붓다데바라는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8번 유적의 서쪽에 있는 17번 유적입니다. 사각의 기단 위에 원형으로 세워진 탑으로 이 탑도 1세기 구산왕조 때 건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곳에서도 사리암이 발견되었으며 수정으로 만든 여러 물건들과 금으로 만든 구슬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7번 유적에서 서쪽으로 가까이에는 6번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6번 유적인데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특이하게도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6번 유적에서 북서쪽으로 가까이에는 7번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7번 유적인데 이것도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조그만 사원입니다. 승원은
승려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지만 사원은 불상을 모시고 참배하는 곳이기에 비교적 그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구조와는 다르니 이 나라에서는 승원과 사원을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번 유적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서는 5번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5번 유적인데 현재 남아있는 모습만으로는 원래 어떤 건물이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래는 사원이었는데 위에 그 사원 위에 탑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단이 있는 이 밑부분은 사원이었을 것이고 그 위에 사각으로 된 부분은 탑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10세기 때의 인장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남나의 보리수 서쪽에 있는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한 곳 한 곳 돌아보았지만 조금 떨어져서 이 유적들을 바라보면 유적들은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큰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는 한없는 고요가 흐르는데 그 고요와 함께 사자우가 있습니다. 그 사자우는 기나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오랜 역사와 함께한 크나큰 사자우일 것입니다. 그 한없는 고요와 함께하는 침묵의 크나큰 사자우는 가슴에 그대로 배어옵니다. 그러기에 고요와 함께하는 사자우를 접하게 되는 이런 시간은 불교의 성지순례 길에서 갖게 되는 여간 귀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은 제가 틈틈이 시간을 내 불교의 성지순례를 하는데 하나의 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한동안 말없이 서서 어딘가 밝아오는 것 같은 법렬에 접근합니다. 5번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져서는 8개의 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8개의 탑인데 모두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개는 기단만 남아있는데 이 기단의 모습으로 보아 이곳에 있던 탑도 원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탑들은 그 크기가 각기 다 다른데 이 탑들은 동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대를 달리하여 각기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이 중 한 탑에서는 5세기 때 붓다데바라는 이름의 인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쪽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달리하여 한 곳에 탑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탑마다 나름대로의 인연도 사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탑을 바라보면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8개의 탑들이 있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져서는 19번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9번 유적인데 이 모습은 유적의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곳은 사원과 승원이 함께 있는 곳인데 사원과 승원은 같은 기초 위에 6세기, 10세기, 그리고 11세기에서 12세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맞은편에 사원이 있고 승원은 중간 부분에 문물을 두고 널리 이어져 있습니다. 우물은 원형입니다. 이런 우물을 중앙 부분에 두고 이어져 있는 승원에는 방이 모두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방의 모습인데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모두 우물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의 모습은 인도의 다른 유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19번 유적은 현재 기원정사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물론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그러기에 이 19번 유적은 어느 곳에서든지 유적의 끝에 서서 유적을 바라보면 앞이 널찍이 트여 새삼 어떤 시원한 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19번 유적의 동남쪽 경계 밖에는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11번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유적에서 다시 동쪽에는 12번 유적이 붙어 있는 듯 있습니다. 11번 유적과 12번 유적은 모두 사원인데 그 규모는 19번 유적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두 곳의 유적 중에서는 12번의 유적이 조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11번 유적이고 이것이 12번 유적입니다. 11번 유적과 12번 유적은 그 크기는 서로 달라도 같은 사원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같은 구조입니다. 중앙에 본전이 있고 이 본전 주위로는 우여의 길이 둘러져 있습니다. 우여에 대해서는 전에도 알아보았지만 우여란 상대방을 자기의 오른쪽에 두고 그 주위를 도는 인도 대륙의 예법이니 이에 이런 우여의 길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곳 본전에는 어떤 성사인가가 봉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우여는 탑을 첨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들 사원의 건립 연대를 추정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 사원의 건립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1번 유적과 12번 유적은 현재의 기원정사 제일 남쪽에 있는 유적들입니다. 그러기에 기원정사의 순례는 이곳에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정사의 순례는 현재의 동문으로 들어가 남쪽으로 가면서 1번 유적부터 시작하여 이곳 제일 남쪽에 있는 11번, 12번 유적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내고 지금의 남문으로 나갑니다. 이로써
기원정사의 순례는 모두 끝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기원정사의 동쪽에 동원정사라고도 불리는 독자모 강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한 정법 교화는 그리 용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슈라바스티, 즉 사이성은 본래 외도들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기에 외도들에게 기원정사의 건립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전에는 외도들이 하였다는 여러 좋지 못한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신통겨루기를 청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들과 신통을 겨루어 모두 절복하시고 도리천으로 올라가 석 달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이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독자모 강당에 대해 알아보고 기원정사 밖에 있는 외도들의 흔적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을 돌아본 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셨다는 보라자루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은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구독자로서 함께하도록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